작년 11월 처음으로 파이프 오르간 제작소를 찾았을 때 2011년부터 제작 중인 13번째 오르간의 형태는 없고 마치 큰 목공소를 찾은 듯했다. 지지대를 이제 만드는 건데 여기가 이제 파이프가 이렇게 쓰고 여기에 이제 지지대가 이제 딱 하면 이제 파이프가 이제 넘어가지 않게끔. 638개의 금속 파이프와 233개의 나무 파이프, 트럼펫 파이프 116개까지. 조그마한 구멍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구멍을 뚫게 되죠. 그럼 여기에 파이프가 들어갈 자리를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이제 구멍을 뚫어서 얘가 이제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고 4m의 파이프를 지탱할 수 있도록 오르간 내부 각 부분의 중심을 잡을 기둥과 바람 상자의 윤곽이 잡혔다. 파이프 지지대가 세워지는 여기에 파이프가 이제 빼곡히 서서 산처럼 이제 그 모양을 이제 만들어내겠죠. 파이프 오르간은 제작, 해체, 현장 설치를 한다. 이 건축물은 13년 전 지을 때부터 파이프 오르간 제작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 15개 악기가 들어가는 파이프 오르간이기 때문에 파이프 개수를 따진다면 한 1000개 가까이 되겠죠. 그 1000개가 제자리를 통해서 소리가 잘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파이프 하나하나마다 그 스케일을 다 조정을 해서 이 홀에 맞게끔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저희가 잘 만들어도 공명이 좋아야 잘 됩니다. 우리가 목욕탕에서 노래할 때 잘 불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처럼 그 악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건축물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홍성우는 파이프 오르간을 만들 때마다 건축물과 어울리는 개념을 정하고 디자인한다. 산과 물과 이런 자연, 바람 이런 것들을 좀 그림으로 담아보자. 그래서 산소화를 그렸죠.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이 우리가 보는 유럽에서 보는 이렇게 정대칭 형태의 파이프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그 이야기가 있고 하나의 자연을 얘기하는 그 양평의 그 아름다운 산과 강과 이런 그 은하수를 담아보자 해서 그런 형태로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의 강과 산이 디자인된 파이프 오르간이 올 6월이면 완공될 것이다. 이 악기는 나무, 가죽, 철, 전기와 컴퓨터 등 메커니즘의 종합체지만 그중 나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파이프 오르간이 거의 한 40%, 50% 가까이 목재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있는 기둥들도 나무로 하는 것이 이제 그 신축성에서도 같이 작용을 하니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나무는 좋은 나무를 쓸 경우에는 꽤 한 300~400년 갑니다. 물론 한 500~600년, 700년 가다 보면 나무 썩긴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파이프 오르간 지을 때 최소한 150년 정도의 수명을 생각하고 오르간을 짓게 되겠죠. 파이프 오르간에 쓰이는 나무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단단함과 색깔이 중요하다. 보통 30여 종의 나무를 쓰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화이트 오크라는 참나무, 그리고 단풍나무, 물풀의 나무 등을 쓴다. 아니면 이렇게 자를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나눠야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물론 여기 온 나무들은 또 선별돼서 맞겠죠. 야적장에서의 그 나무들이 다 있지만 거기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나무들을 골라다가 여기를 이제 보내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자를 건가를 얘기하자. 그러니까 1cm, 그러니까 10mm, 20mm, 30mm 자를까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겉에가 매끈하게 잘 뻗은 나무가 속도 좋다. 저렇게 혹이 나와 있는 나무는 사실은 제대로 해보면 안에도 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옹이가 있고 이렇게 쫙 뻗은 나무, 곧은 나무가 제재를 해도 그 나무 결도 곧고 이런 게 나무 속에 하자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프 오르간에 쓰는 나무라고 해서 특별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악기에 쓰이는 목재는 최상의 건조 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나뭇결, 밀도 등을 선별하는 것은 목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듯이 나무에게도 적재적소란 게 있다. 우선 나무마다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틀림의 성질이 강한 것이 있고 또 나무가 약한 성품 가진 것도 있고 그거를 선별을 해서 내가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것이 이런 나무가 창문 틀에 쓸 것인가 아니면 버팀목에 쓸 것인가 아니면 어떤 디자인에 쓸 것인가를 선별을 하게 되고요. 이게 지금 어디 파이프 오르간은 광범위한 협업의 산물, 각 분야의 좋은 매개자가 필요하다. 최고급 목재를 엄선해서 당신이 만드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목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만들고 나서도 상당히 보람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이프 오르간은 점점 그 설치 영역을 넓혔다. 습기가 많고 어두운 지하에도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파이프 오르간의 내구성은 증명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의 유일한 제작 마이스터인 홍성우는 이 10번째 파이프 오르간을 지으면서 낮은 퉁소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장착했다. 그리고 마이스터의 성을 따서 홍이라고 이름 지었다. 한국 소리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건축물에 대한 시도로 홍성우는 한국 오르간 문화를 점진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3년의 제작 기간이 걸린 이 오르간은 곡선 설계되었다. 있는 듯 없는 듯 구석탱이에 있지만 이걸 약간 나무를 오려내듯이 이렇게 타원형을 해서 모든 그 느낌이 타원형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결국 그것은 소리를 만드는데도 영향을 받아서 이 디자인에 따라서 소리도 굉장히 부드러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파이프 오르간, 로맨틱한 그런 소리로 이제 방향 설정이 이제 되었죠. 파이프 오르간은 건물과 악기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기에 음향공학, 재료공학, 기계공학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파이프 오르간은 건축물입니다. 작은 파이프 오르간도 있지만 크기로 따진다면 뭐 한두 끝도 없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는 영역이라 그 무게 또한 뭐 대단합니다.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 질 때는 건축가하고 이제 토론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 건축 구조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의논을 해서 세워야 되는 위치라든가 공간적 어떤 그 배치가 이제 잘 되도록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죠. 홍성훈 마이스터는 산수화란 이름의 파이프 오르간을 구상하면서 뻐국새 소리의 파이프를 장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게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나무였다가 네. 잘라가서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풀칠하고 목공하고 대피실에서 하나의 생명이 됐잖아요. 시작. 얘가 음이 갑자기 두꺼워지면서 얘만 할 때는 그냥 허스키하고 얘 성질이 다 나오는데 얘가 다 감싸주죠. 볼래요? 하고 왜냐면 얘가 그 파장에 얘가 딱 얹힌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놀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얘가 이렇게 물결 쳐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같이 예. 연주하면 전자 사운드는 그 소리만 들리는데 파이프 오르간은 내가 하나를 내면
거기에 배음에 다른 자연음이 섞여가지고 전혀 다른 소리. 어떻게 그 하는지 다 달라지죠. 보셨지만 이런 식으로 달라져요. 이러한 자연의 소리는 건축물을 만났을 때 그 울림을 완성한다. 건축물은 크든지 작든지 잔향도 다르고 뭐 울려 퍼지는 공명의 그 느낌도 다르고 또 뭐 건축을 지면 뭐 콘크리트를 짓든지 뭐 거기다 뭐 내장으로 나무를 짓든지 달라요.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파이프 오르간이 세워지는 거라 그 건축물과 조화가 이뤄야 하나의 그 하모니가 되는 거죠. 두 달 만에 다시 찾은 제작소. 홍성훈 마이스터는 한겨울을 나고 있었고 그 사이 오르간은 절반 정도 건축되어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다. 홍성훈은 파이프 오르간의 40%를 국내 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작비 절감과 대중화에 기여한다. 파이프 오르간 제작은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고 힘들고 자기와의 싸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에 자기가 기쁨을 얻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그 다음에 거기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뭐 돈을 뭐 떼돈을 번다다 그러면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죠. 그 생각이 안 맞으니까 갔겠죠. 맨 위에 왼쪽. 됐나요? 괜찮아요. 이번 제작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강보은 씨는 독일에서 미술을 전공하다 이곳에 왔다. 보통 저희 세대 청년들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굉장히 안정이 보장돼야 되고 또 어떤 경제적인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계산이 일단 너무 많기 때문에 대기업에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좀 안정적인 데를 찾긴 하는데 마이스터님 보면서는 어떻게 새로운 일에 뛰어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 도전 의식을 좀 많이 갖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홍성훈은 제자를 찾고 있다. 그가 원하는 제자의 조건은 성실하고 인내하며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도제 수업으로 마이스터가 된 홍성훈은 도제 방식밖에는 전수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흥사단 활동과 한국무용, 대금을 했고 시립가무단에서 뮤지컬을 하던 홍성훈은 27살 때 클래식 기타를 배우러 독일로 갔다가 파이프 오르간을 만났다. 목공 마이스터에게서 1년, 독일의 한 제작사에서 도제 입문 4년, 마이스터 과정 6년, 총 11년 만에 그는 오르겔바우 마이스터 국가시험에 합격했다. 모든 것이 다 장인적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철저함, 그 완벽, 그 자체가 예술로 승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파는 자로서 철저하게 일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딱 철학으로 딱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 기술뿐만 아니라 정직과 신뢰도 배워온 그는 제작뿐만 아니라 조율과 보수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파이프 하나하나마다 각자 자기의 소리를 가지고 있죠. 여기 보면 또 작지만 작아도 파이프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양은 같아도 크기라든가 이제 굵기가 이제 다르죠. 그럼 또 소리가 굉장히 높은 소리를 가지고 있는 이제 파이프죠. 이런 소리들이 서로 모여서 이제 음을 내는데 이제 이게 악기다 보니까 이제 조율을 이제 해야 되는데 보면 소리가 이제 트럼펫 색깔을 내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빵빠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소리가 그만큼 굉장히 화려하죠.
이런 이제 파이프를 이제 조율할 때 보면 특히 리드 파이프는 혀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안에 이제 보면 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진동에 의해서 이제 바람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진동에 의해서 이제 이 빵빠레가 소리가 나는데 소리의 낮고 높음은 요 이제 혀를 이제 그 잡아주는 이 막대가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소리가 맞춰지게 되는 거죠. 제작자만큼 오르간의 구조와 성능을 잘 아는 이가 과연 누가 있을까? 오케이. 작품을 구상하고 설계하고 제작하며 들인 공과 시간이 음악으로 울려 퍼질 때 그는 점점 꿈에 다가간다. 그 꿈은 서양악계 한국화. 비록 그 전통적 유럽의 악기지만 이게 한국 땅으로 이제 왔으니 이거를 이제 우리식으로 만들면 그 파이프 오르간은 이제 우리 악기로서 우리의 문화를 확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리허설 때 혼자 듣는 연주는 건축물과 파이프 오르간의 조화를 점검할 수 있다. 이 파이프 오르간은 그 옛날 풍금만큼 작다. 작은 만큼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이 오르간은 홍성운의 9번째 작품. 파이프 오르간은 지금 이제 그 모든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아주 작게 만든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그래서 봉고차에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인데 높이가 한 1m 정도가 되고요. 뭐 무게는 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악기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합창단이라든가 앙상블에 이제 많이 쓰이게 되고요. 앞에 이렇게 그 비천상의 우리 에밀 레종의 그 구름 모양을 캡처해서 우리 디자인으로 이제 만들었죠. 한국적 모양을 만들어서 우리 양승업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으로 경복궁 타령이 울려 퍼질 때 홍성운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진다. 젊은 시절 대금을 했던 그는 파이프 오르간의 국악 전목에 관심이 많다. 이 홍성운 마에스트로가 훌륭한 점이 우리 전통 악기에 깊은 관심과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와 파이프 오르간 서양 악기와 접목을 시켜서 우리 것화하겠다고 하는 이게 소위 말하면 장인정신입니다. 그가 나고 자란 동네 근처의 고궁은 틈틈이 쉬어가는 마음의 고향. 그 시간 되면 그냥 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정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뭐 생각도 하고 멍청하게 그냥 앉아 있다가 힐링을 하고 가죠. (530년) 전 조선의 어리설인 이곳. 단정빛은 바랬지만 궁은 의연하게 후손들에게 역사의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궁처럼 수백 년의 세월을 담아낼 수 있는 파이프 오르간을 만드는 홍성운은 전통의 아름다움을 눈과 마음에 새긴다. 언젠가는 오르간에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게 색깔로나 아니면 소리의 색깔로나 뭐로든 아마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상하게 흥분되는 색깔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이게 서로 밸런스가 안 맞는 색깔임에도 불구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조선 실학자 홍대용이 베이징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본 지 250년, 한국은 제작국이 되었다. 우리 옛날에 세종대왕이 그 쳤던 연밀락을 파이프 오르간으로 연주하면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이런 데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게 됐죠. 물론 이제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파이프 오르간이 외국적인 악기긴 하지만 이것이 뭐 이렇게 막는다고 이렇게 안 와지는 문화도 아니고 그 들어온 문화를 우리가 잘 수용하면 다 멋진 확장된 문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제작가니까 이것을 우리식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우리 그 기와집이 갖고 있는 뭐 색깔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요. 바로 그렇게 지은 홍성운의 11번째 작품은 칠보로 된 12마리 나비와 한글 이름으로 장식되었다. 교회나 성당이 아닌 일반 건물에 설치, 한국의 오방색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독특한 디자인 등 매작품 과감한 시도를 하는 홍성운에겐 든든한 가족이 있다. 가족들에게 있어서 저의 존재를 얘기하면 참 이거 할 말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크는 것도 제대로 못 봤고 우선 키우는 것도 제가 안 키웠고 뭐 일에 정신이 팔려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찌 보면 가족의 존재로서의 의미는 뭐 아빠라는 것 그거 외에는 제가 내세울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저보다는 아내가 더 모든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녹아있는 그 여정이 너무나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들을 때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들을 수는 없고요. 예. 그냥 그 안에 이제까지 20년 동안 이렇게 묻어온 그런 생활들이 그 안에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회가 새롭죠. 아버지한테 직접 하진 않았지만 너무 존경스럽고 사실 이 직업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자부심도 갖고 있고 항상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제가 하는 일은 그 악기를 만드는 그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 파이프 오르간을 통해서 그 음악이 새로운 장르를 열어가는 한 기폭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한국이 파이프 오르간 제작에 르네상스를 만드는 하나의 구심적인 역할을 하면 더 없겠죠. 홍성운 마이스터의 말처럼 유럽 문화의 꽃이었던 파이프 오르간에 한국의 혼이 담겨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날을 기대한다.